원래 2020년 1월 1일 날 매도하신 이것 때문에 이 A라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월 2일 날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2021년도 아무 때나 파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일 셋의 저 심석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21년도 꼭 알아야 할 규제지역 세법 변경과 새로운 규제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바뀌는 세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분들, 또 최근에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꽤 많다 보니까 광고하시면 안 돼요. 내 지역이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꼭 이 영상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18일 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좀 더 있죠. 규제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투기과열지구가 49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111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지역이다. 원래는 뭐 전 지역이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이제 지정됐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파주가 이제 지정되면서 요즘에 보게 되면 일산 지역의 이제 주택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택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일산, 서구, 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뭐 그 이유는 뻔합니다. 뭐 주변 일대가 다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지 파주, 뭐 고양, 일산 전부 다 같은 권역이거든요. 서울 서북부 인근에 있는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뭐 그전에는 김포로 찾아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파주를 찾아갔다가 이제 다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인프라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기 신도시인 이제 일산 쪽으로 이제 많이들 몰리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일산은 그래도 조금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규제지가 다 묶이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웬만한 지역은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죠. 물론 실미도 같은 경우는 요번에 빠졌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다 됐습니다. 이제 뭐 기장군 일대 빼고는 다 된 것처럼 보이죠. 뭐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하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규제했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사실 이런 거 쉽지 않죠. 부산 지역도 다 묶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전에 수성구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까지, 특히 달성군도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달성군 자체도 이제 규제 지역이다. 광주는 이번에 아마 새로 지정됐죠. 여기도 뭐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다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마땅히 할 데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광주 분들도. 뭐 이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2배 이상에 대한 이상적인 금액 상승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 또 거기에 맞춰서 청약률 자체가 5대1 이상 되는 이렇게 청약 과열이 된 지역들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대부분들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많은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한 지역이다.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울산도 중구, 남구 들어가 있죠. 제가 북구 쪽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북구는 빠졌네요. 사실 뭐 주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월드메리디안 근처로 뭐 아파트들 좀 모여 있지만 많지는 않고. 일단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국에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세종이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과 똑같은 특별시기 때문에,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가 이전돼간다든지 뭐 천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사당이 이전될 지역까지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급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종도 이제 규제 지역인 건 뭐 모르시는 분 없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 거의 50% 올랐거든요. 46%인가 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다 10억이 넘어가죠. 이제 뭐 15억이 넘어가고,
중대형 평대 40평대가 좀 괜찮은 게 15억 넘어간 지는 꽤 됐고요. 거의 얼추 20억 가깝게 될 수 있는 상황들.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지역들 중에 충남의 천안, 논산도 참 애매하죠 사실은. 공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전북의 완산구, 덕진구, 전남의 우리 여순광이죠. 여순광은 제가 가끔가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과열이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은 2019년도, 네, 그죠. 19년도서부터는 19년도가 아니고 18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여기는 이슈가 됐던 지역인데 좀 늦게 잡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북의 포항, 경산, 그다음에 경남의 창원, 의창은 투기가 죽습니다. 이거. 지방에서 이런 소도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창원이 이제 많이 커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제 규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바뀌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취득세가 이제 최대 12%까지 불어납니다. 일반적인 세율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대였었거든요. 기본적으로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는 1에서 3%대의 세율이었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된 지역들 꽤 많죠. 거기서부터는 2주택, 두 번째 주택 구입하실 때서부터는 8%라는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3주택은 12%입니다. 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3주택 이상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4주택자부터는 12%라는 아주 큰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사셨을 때 기존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등록세랑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다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보게 되면 한 5억짜리 주택 사시게 되면 600만 원 정도 내시면 되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서부터는요, 취득세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죠? 3주택자부터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니까 등록세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 4,400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얘도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세금 엄청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주택 갖고 계시면 많거든요. 그때는 크게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거 규제가 별로 없어서 한 분이 여러 개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주택자 분들 있으신 분들 주택을 하나 사실 때 꼭 이런 취득세 알아보고 사셔야 됩니다. 모르고 사셨다가 취득세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단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안 됩니다.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는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면 무조건 세금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시게 됩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보시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공시가액이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에 대한 공시가가 나오는 것들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공시가액이 9억입니다. 그럼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종부세 없어요. 근데 내가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5억짜리 집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공시가액이 4억 5천, 4억 5천 해가지고 9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6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2020년도까지는 0.6%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한 세금 내신다고 했었을 때 2020년도 아마 받으신 분들은 약 한 180만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셨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똑같이 9억이라고 봤었을 때 360만 원이라는 세금이 2배가 늘어납니다. 2배가.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이런 종부세에 대한 강화도 있지만 지금 공시가액도 최근에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지금 10% 이상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또 보유세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공시가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단지 제가 180만 원에서 360만 원 말씀드렸는데 아마 공시가액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 최소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도 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 아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주택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 해줄 수밖에 없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해 드렸는데 뭐 정확한 상담들은 뭐 전문가하고 상담 받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주택자의 비과세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봤었을 때 2년 보유만 하시게 되면 9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하셔야지만 9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년 거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12월 18일 날 됐잖아요. 12월 18일 날. 물론 12월 18일 날 이전에 매수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년 보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12월 18일 날 2020년 12월 18일 날 이후에 매수하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거주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면 가능한데 또 예를 들어서 반대인 입장이 있어요. 이번에 몇 군데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나 2년 거주를 안 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난 비과세 효과를 2년 보유 이상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아닙니다. 이분들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 지역도 2년 거주를 하셔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중에 다주택자 있죠. 최소한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이 다 정리를 하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만 남겼었을 때의 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2019년도에 발표할 때는요. 2021년도서부터는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주택자가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죠.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 하나만 남기고 다 팔았습니다.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함. 이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전문 세무사님이 됐던 간에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내가 A라는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게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 거주라고 있는데 2016년도 1월 1일 날 또 하나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월 2일이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1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 1월 1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도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도세 낼 거 다 내고서는 이제 파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50%에 대한 세금을 내시고선 2주택자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뭐 세금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A라는 주택,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를 하려고 봤더니 2년을 다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020년 1월 1일 날 매도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날서부터 기준으로 아까 뭐 써있죠? 1주택자를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 1월 1일에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1월 2일 날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이게 비과세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 자료도 제가 12월 한 20일인가 21일인가 만들었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봤더니요, 기획재정부에서요, 선물을 하나 주신 거 없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12월 24일 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 근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2021년도 1월 1일 현재,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다고 썼을 때 요지는 그렇대요. 보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2021년 도서부터 진행된다고 했었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 기간의 기산점, 보유 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입니다. 라고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질의응답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날. 그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세무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했었을 때는 보유하게 된 날, 1주택자가 된 날서부터 다시 2년을, 그러니까 실거주 또한 보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자, 개정 규정 똑같이 뭐 들어가는 건데요.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1하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2하는 새로 나온 겁니다. 이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제2안에 타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중에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물론 캡처도 해놨지만, 해당 주택일에 취득일이 된다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죠. 자, 아까랑 똑같은 질의에 보게 되면, 원래 2020년 1월 1일 날 매도하신 이것 때문에 이 A라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월 2일 날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2021년도 아무 때나 파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날로 해가지고 원래 리셋이 이 기준이었었는데,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는 것 때문에 이 날이 기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2021년도 1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셔서 1주택이 됐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2년 거주를 언제라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강화 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2018년, 이거 딱 두 개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2018년 9월 13일 이전과 또 2019년 12월 17일 날 전후만 보시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중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갔죠. 그죠? 3년이라고 하면 2021년도 9월 12일까지겠죠. 그죠? 최소한 그 지역은 3년입니다. 3년. 일시적 1가구. 그러니까 3년이고요. 또 2019년 12월 17일 사이,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에서 2019년 12월 17일 날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2년. 그죠?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 되게 중요합니다. 1년. 이제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을 구매하신 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1년 안에, 그죠? 1년 안에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전처럼 뭐 사놓고 2년 있다가 팔아도 되고 3년 있다가 팔아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팔았었을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서부터는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75%. 너무 많이 내죠.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냅니다. 뭐 한 10억 벌면은 7억 5천을 세금을 낸다. 하여튼, 자, 보죠. 일단은 뭐 구간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5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5 기준. 또, 신설된 구간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거든요. 맞죠?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됐으니까 2주택자서부터는요. 그냥 5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 내셔야 됩니다. 원래 기본세율은 40%고요. 2020년도까지는 10%씩 늘어났습니다. 10%씩. 그러니까 2주택이었을 때는 50%고 3주택이었으면 60%였는데 이게 2021년도서부터는 플러스 20, 플러스 20. 응? 그래서 조정 대상 구역은 60%고요. 2주택자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70%라는 어마무시한 양도세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많이 벌면 많이 내란 얘기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죠.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번 건 있는데 이걸 팔면은 다시는 그 집을 못 삽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매물 잠김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혹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아까 말한 종부세도 강화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올해 못 파셨던 분들 내년에 더 못 팔겠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다. 하지만 하여튼 2021년도서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이렇게 강화됩니다. 또 분양권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됩니다. 뭐 그전까지는 사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뭐 현행에 있던 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2021년도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주택 입주권입니다.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이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해서 나오는 입주권이죠. 만약에 입주권을 받은 다음에 1년 미만에 판다고 했었을 때, 이분들은 10년 보유, 5년 거주 이상 하신 분들이 이제 파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실 건데, 1년 미만에 만약 파셨다. 그러면은 만약 프리미엄이 1억이다. 1억. 1억 있을 수도 있죠, 1억. 1억인다. 그러면 70% 7천만 원 세금이고요. 2년 미만에 파셨어요. 피가 1억이에요. 자, 60%입니다. 2년 이상 됐었을 경우에는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뭐 이런 건 거의 입주 때 다 가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입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입니다. 또, 분양권도 마찬가지, 분양권. 분양권 아시죠?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분양가 상한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금지가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개선되기 전 기존에 가능했던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1년 미만에 만약에 파시게 되면 7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론 수요자들이 많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릅니다. 원래는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양도세를 많이 높이게 되면 만약에 수요자가 넘쳐난다. 그러면 저는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수요자가 넘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여튼 과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년 보유만 하셔서 10년 보유만 하셔서도 기본적으로 거주 요건 채우고 하신다고 하면 2년 거주만 하거나 뭐 했었을 경우에도요. 원래는 한 80%까지 장기 보유 특공제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서부터는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내년서부터 이제 매도하시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보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보유면
40%, 그죠? 40%. 그 다음에 5년 거주하셨을 경우에는 20%네요. 그죠? 20%. 합이 60%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단 이것도 9억 이상입니다. 그죠? 9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가 9억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미만의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9억 이상에 대한 고가에 대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은 비과세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의 세율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3년서부터는 12%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4%씩 늘어납니다. 4%씩.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꼭 아셔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었던 분들이 규제 지역이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이런 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 일단 취등록세가 변경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8%. 썸머리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8%. 3주택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0.에서 0.8%의 종부세 세율이 추가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공시가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아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플러스 이제 보유세 있죠, 보유세. 그러니까 전 두 개 다 합쳐서 그냥 다 보유세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종부세라는 것 자체는 이제 부자세로 얘기했는데 이제 부자세는 아닙니다. 웬만한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평균가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공시가의 비율을 현실화로 간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서울의 절반 이상 되시는 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보유세가.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도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이 3년, 아까 날짜 말씀드렸죠. 2018년, 그죠? 3년에서 2년, 혹은 1년, 플러스 전입 조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대상 되신 분들, 조정대상 지역이 된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으시려고 하면 1년 안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1가구에서 1주택이 됐었을 때 2021년도서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거 무시당하고요. 2021년도서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무조건 살고 계신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고 하면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20%, 30%죠. 간단하게 5억 기준으로 기존에 중과세가, 그러니까 기준 세율이 40%였었는데 2주택자서부터는 60% 세금 내셔야 되고요. 이제 집하실 때 3주택자들 집하실 때 70%에 대한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냅니다. 75%까지 내셔야 돼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2021년 6월 달인 겁니다. 거주주택 아니죠. 올해 1월 1일서부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10년, 보유 10년을 해야지만 80%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와 종부세, 그리고 팔 때 양도세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2021년도 많은 세법이 바뀌는 것만큼 부동산에도 많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뭐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이제 바뀌실 거고. 하나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한번 보죠. 이것도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슬라이딩 퍼즐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갖고 놀던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중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퍼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어그러진 거를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현재 지금 부동산 규제가 딱 이거 같습니다. 부동산 퍼즐 같은데 여기가 좀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 있다 보니까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어그러져 있던 걸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뭔가 우리가 내야 되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내야 될 세금들 중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좀 풀어주신다고 하면 아마 어그러진 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 차에 그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하여튼 2021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뭔가 지금 꽉 막혀져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에서 뭔가 하나 정도는 좀 완화를 해줘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